반갑습니다. 네. 국제경제학 3순환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 그냥 어려워요. 일단 국제경제학 1순환 수준까지는 다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순환은 들은 분 있고 안 들은 분 있을 건데 사실 이제 들으셨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책이 3판이 나왔는데 문제가 이제 많이 갈렸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국제경제학을 제가 실전 문제집하고 모의고사집을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들은 실전 문제집에 넣어가지고 2순환 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하실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실전 수준의 어려운 문제를 볼 건지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최소한 국제경제학 1순환 했고 김인준 교수님 책 연습 문제는 스스로 풀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아마 수업 듣기 편하실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많이 안 남았죠. 그래서 이번 강의 들으면서 그냥 정리 끝나야 돼요. 이거 하고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서는 본인이 갖고 계셨을 거고, 일단 1순환 강의를 들어서 1순환 자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자료가 좀 겹치긴 합니다만 일단 3순환 때도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1, 3순환 자료 통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실전 문제집이 2순환 때 썼던 문제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집이 지금 3순환 때 쓰는 문제거든요. 그 두 개 포함하면 이제 문제풀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많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면 막 헤매요. 저도 강의 준비하다가 막 헤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일 진도보다 약간 빨리 논점 리스트라는 걸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챕터별로 여러분 그 표 같이 돼 있는 자료 하나 있으셨죠? 그래서 각 챕터별로 제 모의고사 책에 어느 문제 보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김인준 교수님 책에 어느 문제 있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논점 리스트 가지고 이렇게 문제들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궁인가요? 예.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무역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문제 지문에도 나오는데 국제무역론이 분량이 엄청 늘어났어요. 사실 이제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국제무역론이 점점 나올 거 양이 좀 늘어요. 나올 게 좀 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무역에서 다루는 무역의 형태 자체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무역은 상품 무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서비스 무역으로 확대되더니만 국가 간의 요소가 이동하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국가들 사이에 서로 이제 자기업을 설립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최근에는 전체 생산 중에 일부만 떼가지고 생산 활동 일부를 외국으로 보내놓는 이런 일들도 생긴다는 거죠. 옵쇼링 또는 뭐 아웃소싱, 뭐 그렇게들 부르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론이 점점 이 범위가 커져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14장 같은 경우, 김인준 교수님 책 챕터로 따졌을 때 14장 같은 경우가 뭐 순수 교환 모형하고 부분 균형인데, 거기서 이제 부분 균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일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모의고사 1번 문제는 여러분들 경제학 오래간만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 좀 다시 기억 좀 되살리라고 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모의고사 문제 잠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들을 줬죠. 요 지금 일단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국의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홈 같은 경우가 QDH가 지금 100-pH, 그 다음에 QSH가 2pH, 그 다음에 50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양국이 무역을 안 한다면 3pH가 150이니까 pH는 50,
그 다음에 3PF가 60이니까 PF는 이제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폐쇄 경제에서 각자 한다면 50이고 20이니까 비싼 나라가 수입을 하고 값싼 나라가 수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입하는 나라니까 수입 함수를 구해보면 이제 수요에서 공급을 빼가지고 150 마이너스 3pH. 그 다음에 수출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서 수요를 빼면 엑세스 스타. 엑세스 같은 경우가 이제 3pf 마이너스 6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아무런 수송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무역의 균형이 뭐가 되냐면 pH는 pf 또는 pf는 pH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둘이 같다고 놓고 정리해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6pf 또는 6ph가 이제 210이 되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35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양국 가격이 50하고 그 다음에 20 있을 때 35가 균형 가격이 나오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서는 무역을 개시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는가 라는 거 소비자이며 생산자이며 계산하는 거니까 뭐 전혀 어려울 게 없겠습니다. 3번 가가지고요, 만약에 두 국가 간 무역에 단위당 T만큼의 수송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단위당 T만큼의 수송비가 들어가면 여기서 균형 조건이 바뀝니다. 균형 조건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수입하는 국가인 PH 국가의 가격은 저쪽에서 PF라는 가격에 팔더라도 거기에 수송비를 붙인 가격을 우리나라에 팔리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PH하고 PF를 다르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기호는 이제 뭐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PF로 정의해도 좋고 PF로 정의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PH로 정의해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기준 해봅시다. 한번 달리 있으면 PF는 PH-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니까. 됐습니까?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자국의 균형식은 150-3pH 그렇게 쓰면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3에 이제 pH-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 정리를 해보면 원래 균형 가격이 35였는데 이제 이 경우 계산해 보시면 pH를 계산해 보면 35 플러스 2분의 1t가 되고 그 다음에 pF를 계산해 보면 35 마이너스 2분의 1t가 되고 그 다음에 무역 규모를 구해보면 45 마이너스 2분의 3t가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원래 무역 규모가 t가 없었으면 45인데 t가 있음으로써 무역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t가 만약에 30이 된다면 무역이 0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t가 30을 넘으면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완전히 중단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비교역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비교역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송비가 큰 경우에 비교역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분이 비슷한데 국가들 사이에 시멘트는 거의 무역을 안 해요. 시멘트는 거의 자기 나라 거 써요. 근데 대리석은 국가들 사이에 무역을 해요. 왜냐하면 대리석은 수송비를 넘는데 시멘트는 수송비를 못 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 수송비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문제 2번을 잠시 봅시다. 문제 2번을 보시면 문제 1번은 방금 여러분 푸셨던 모의고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숫자만 다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2번을 보시면 국제무역의 현실을 설명하는 중력 모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 모형이 두 가지예요.
경제 모형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 있고, 두 번째 그냥 현실을 묘사해주는 그런 이제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모형은 그 국제 무역을 묘사해주는 대표적인 그런 모형인데요. 그 식에서 D가 뭔가 하면 distance예요. 물리적 거리예요. 물리적 거리. 그 다음 Y가 뭔가 하면 양국의 GDP예요. 무역이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GDP에 서로 비례한다. 하는 거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A는 뭔가 하면요. 물리적 거리와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인들이에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름 이 추산을 해봤더니만 어느 정도 잘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력 모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이제 뭐 질량에 비례하고 뭐 거리에 반비례하고 뭐 이런 그 중력식하고 비슷해지더라 라는 그런 이론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1교역대상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새 물리적 거래가 변했을 리는 없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도식에 보면 한국의 GDP는 똑같다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무역 규모가 커졌다면 그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특별히 논리를 가진 식은 아니고 국제 무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물리적 거리, 그 다음에 이제 GDP 이런 요인들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번 명제가 뭔가 하면 수송수단의 발달이 전 세계를 가깝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건 이제 중력 모형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송수단이 발달했다는 여기 있는 어디에 반영되겠어요? A에 반영됩니다. 왜냐하면 D는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수송수단이 발전했다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진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수송수단이 발달한 게 A를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이게 D가 감소한 거하고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뭐 특별히 뭐 논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경제학 첫 챕터에 많이 이 모형을 소개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리카도 모형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각 챕터별로 자료 드리는데 그만 잘 정리할 생각하지 말고요. 챕터별로 그냥 1, 3순환 자료 그냥 모아 놓으면 돼요. 중복되는 거 버리고요. 그냥 모아 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1페이지 보시면 국제무역 균형이 성립되어 있는데 거기 접근 1, 2, 3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 경제에서는 전 세계 수요하고 전 세계 공급이 같으면 된다. 전 세계 공급 수요 같으면 된다. 근데 폐쇄 경제면 D하고 S가 같아야 되고 D 스타하고 S 스타 같아야 균형이잖아요. 근데 개방 경제에서는 각각이 같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뭐 1순환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역 이론을 볼 때는 이제 시험 문제에 따라 가지고 요즘은 추세가 어느 모형으로 해라라고 딱 정해주는 그런 추세지만 문제 읽다 보면 애매한 문제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느 모형을 써야 될까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각각의 모형의 그 가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술 격차 근거, 요소 보존 근거 해서 이제 어떻게 기본 가정이 바뀌고 균형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가. 예를 들어서 리카도 모형 같으면 노동만 사용하거든요. 노동가치설이라고도 하죠. 오케이? 그리고 노동은 국가 간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이동은 자유롭기 때문에 WX하고 WY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특정 요소 모형은 자본의 국내 이동이 제한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RX, RY는 구분이 되고요. 핵시오린 역시 RX, RY나 WX, WY 구분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페이지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김인중 교수님 책 기준에 의하면 15장, 16장, 17장 있는데 왜 이렇게 모형들이 많으냐? 왜냐면 우리가 전제하는 가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모형이 제일 잘하는 게 있는데 리카도 모형은 비교 우위의 핵심을 제일 잘 보여줘. 근데 리카도 모형의 단점은 소득 분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특수 모형은 소득 분배는 잘하는데 무역 유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핵시오리 모형은 소득 분배도 잘하고 비교 우위도 잘하는데 어려워요. 네. 그래서 각 모형들이 장단점이 있는 모형들이다라고 하시고 이런 모형들이 여러 가지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맨 아래쪽에 나오는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무역론의 기본 전제가 특별히 가정이 없는 한 국제무역론의 기본 전제가 국가 간 선호에는 별 차이가 없다. 기본 전제예요. 그렇다면 공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해서 모형들의 차이가 주로 생산 가능 곡선의 차이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내용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니까 그냥 나중에 다 할 이야기들이니까 그냥 보시고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이제 리카도 모형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기본 가정, 그 다음에 의의는 기술 격차에 근거한 비교 이론이고요. 한계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리카도 모형은 굉장히 유용한 모형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한계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 한계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6페이지부터 이제 그 리카도 모형의 그 수식이 나오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리카도 모형은 거의 국제무역론 통틀어서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카도 모형과 관련된 소식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필요한 부분들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X, AY가 뭐로 전제되냐면 단위 요소 요구량이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밖에 안 쓰기 때문에 단위 노동 요구량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AX분의 1, AY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인데 한계 생산이고 동시에 평균 생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X, AY가 상수라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맨 먼저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서 AX분의 AX 스타 이런 거 생각할게요. AX분의 AX 스타 AX분의 AX 스타 요 표현을 제가 이제 삼각형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가 1시간에 하는 거 외국이 4시간에 한다. 우리나라가 1시간에 하는 거 외국이 2시간에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AX분의 AX 스타를 뭐라고 하냐면 본국의 X산업 상대적 의도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본국의 X산업 상대적 의도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리카도 모형 할 때 계속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그 5번에 보시면 본국과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 있죠. 근데 그 식은 여러분들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AXX, AYY는 L. 이 식은 당연히 외우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완전 고용 조건이에요, 사실은요. X 하나 생산하는데 AX 들어가고 Y 하나 생산하는데 AY 들어가고 합계 L이다 해가지고 이 식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그 식을 Y는 이라고 정리했을 때 기울기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AX, AY예요. AX, AY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AX, AY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MRT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됐습니까? MRT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X 상대 의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MRT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 또는 이제 기회비용 반영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해졌는데 W분의 W 스타도 많이 나와요. 이건 뭔가 하면 국가 간 상대임금입니다. 국가 간 상대임금. 예. 그 다음에 X산업, Y산업에 절대 우위가 있다는 것은 AX, AX 스타일을 그냥 1대1로 비교해주면 돼요. 근데 어떤 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걸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이 두 표현이 같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AX분의 AX 스타. 그래서 삼각형을 사용해가지고
AX분의 AX 스타가 크다라고 나타내는 게 이제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게 AX, AX 스타가 얼마인가 하면요. 여기서 AX, AX 스타가 1, 4, 1,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1, 4, 그 다음에 1, 2 오케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Y는 2배 잘하는데 X는 4배 잘한다요. 잘하긴 잘하는데 훨씬 더 잘한다. 이 표현이란 거죠. 이렇게 이제 비교율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하면 기회비용을 사용해서 AX, AY 그 다음에 AX 스타, AY 스타 이 값이 우리나라가 X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자 이제 X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X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적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율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이 전부 뭐라는 거예요? X 생산의 비교율을 갖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가만 보시면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AX 올리고 AY 스타 내리면 됐습니까? 오케이. 결국 위쪽 표현이나 아래쪽 표현이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를 잘하긴 잘하는데 몇 배 더 잘하느냐를 가지고 하나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하나 결국 비교율을 나타내는 똑같은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일단 알아놓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생산 조정 과정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프린트 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이제 각국의 생산 가능 곡선 있죠? 오케이? 각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세계 생산 가능 곡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쪽에 200 절편 될 것이고요. 수평 쪽에 절편 150 될 거니까 세계 생산 가능 곡선 직접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두 개의 생산 가능 곡선으로부터 상대 공급 곡선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상대 공급 곡선과 상대 수요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이제 세계 균형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은 조금 이따가 볼 거니까 일단 김인중 교수님 책에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각 국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생산 조정을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생산 조정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도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산 패턴을 판단할 때 어떻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MRT가 PX, PY가 있고요. 그 나라에 MRT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PX, PY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MRT가 그 나라의 X 생산 기회비용이에요. X 생산 기회비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PX, PY가 X가 비싼 정도니까 만약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생산 기회비용보다 X가 비싸면 원래 X 생산을 느리게 돼 있는데 리카도 모형에서는 이게 한번 성립하면 끝까지 계속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X만 생산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반대로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이제 X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X 가격보다 X 생산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X를 생산하지 않고 Y만 생산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회비용이 크냐 상대 가격이 크냐를 가지고 생산 패턴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패턴을 판단하는 데는 하나 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상대 공급 곡선을 구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양국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은 지금부터 계속 쓰이겠죠.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완전 경쟁하고 그 다음에 노동가치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겠죠. PX는 WAX. 노동을 이만큼 쓰는데 임금이 이만큼이다. 그 다음에 PX 스타는 그래서 만약에 비교의에 따라서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X는 우리나라 가격이 싸야 되고 Y는 외국이 가격이 싸야 돼요. 그래야지 비교의에 맞는 무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국 사이에 비교의에 따른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요. 그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보시면 AX분의 AX 스타. 이게 뭔가 하면 X 산업의 의도예요. 그 다음에 AY분의 AY 스타. 이게 Y 산업의 상대적 의도예요. 지금 주어진 게 의하면 Y는 2배 잘하는데 X는 4배 잘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 양국의 상대 임금인 WW 스타가 요 사이에 왔을 때 됐습니까? 이 사이에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식에서 보세요. 제가 그냥 귀찮아서 왁스, 웨이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왁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WW 스타 하면 왁스는 우리나라가 싸요. 됐습니까? 웨이는 외국이 싸요. 그래서 WW 스타가 요 사이에 오면 비교의에 맞는 무역이 되고 요걸 벗어나면 비교의에 따른 무역이 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에 따른 무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리카도 모형은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때만 성립하는 모형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상대 임금이 어디서 어디까지 변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삼각형으로 나타낸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제가 사각형으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RD, RS가 생산물 가격이 결정되면 거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상대 임금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나머지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조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로 어떤 문제를 보시냐면 추가 1번, 2번 문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린트에 있는 문제는 추가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그냥 문제라고 그렇게 부를게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제가 고혈압이 와가지고요. 지금 세게 말할 수가 없어요. 고혈압이 왔어요. 13페이지 보시면 1번 문제는 오늘 모의고사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도 낮고 자원도 부족하면 무역을 못한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무역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제 옳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비슷합니다. 일본은 제조업 우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은 서비스업만 우위가 있는데, 서비스업은 비교역제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도 이제 절대 우위하고 그 비교 우위를 혼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업 하고 이제 교육되지 않은 서비스하고 제조업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제조업 안에서도 우위가 있는 산업이 있고 우위가 강한 산업이 있고 약한 산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전반적으로 우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조업 안에서 다시 우위가 있는 산업을 수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묻는 거니까 이 문제들이 거의 문장이 그대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들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추가 문제 1번 보시면 되겠고, 네. 추가 문제 2번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바로 그냥 그 문제집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교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실제로 시험에 이 문제가 그냥 한 페이지씩 차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쭉 이제 문제를 주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쓰던 수식하고 좀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경우에 본국하고 외국이 있고 재화를 A하고 B로 줬어요. 재화를 A하고 B로 준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단위 요소 요구량이 6, 4, 12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2400, 외국에서는 1600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맨 먼저 생산 가능 곡선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공식대로 그냥 푼 거죠. 6A 플러스 4B는 2400이 뭐라고요? 완전 고용 조건이에요, 사실. 됐습니까? 근데 AX, AY 하면은 이제 기울기는 1.5. 그 다음에 10A 플러스 2B는 1600 했을 때 기회비용은 5가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일단 MRT가 뭐가 있냐면 MRT가 1.5인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5인 나라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값이 기준이 될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1.5하고 5를 기준으로 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양국의 이제 생산 범위가 결정될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 의하면 이 나라가 기울기가 5고 이 기울기가 X 생산의 기회비용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회비용이 낮은 본국은 X의 우위를 가지고 그 다음 외국은 Y의 우위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B의 우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이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입니까? 지금은 이제 이 방법대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항을 가보시면 이 정보를 사용해서 이제 상대 공급 곡선을 구하고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결국 기준값이 1.5하고 5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먼저 PI가 있는데 PI가 1.5보다 이제 작다, 같다, 크다 같겠죠. 1.5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하고 비교하냐면 5보다 이제 작다, 같다, 크다 같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요렇게 한 덩어리고 1.5, 1.5 죄송합니다. 작다, 같다, 크다. 일단 5보다 작다, 같다, 크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두 덩어리를 지금 쓴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본국에서 A, B가 있고 외국에서 이제 A, B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RS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생각합니다. 만약에 1인 나라가 있고 5인 나라가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1.5보다 더 작다. 가격이 1.5보다 작으면 어느 나라도 A를 생산하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아무도 A를 생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 형태상 이제 B만 600, 그 다음에 B만 800 이렇게 생산한다 같다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등호대를 하지 말고요. 부등호대를 하세요. 부등호대. 만약에 가격이 1에서 5 사이 1에서 5 사이가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1에서 5 사이가 치면요. MRT가 1.5인 나라는 X만 생산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1.5인 나라는 X만 생산하고 5인 나라는 Y만 생산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X만 생산하게 되니까 400이 될 것이고 이 나라는 여전히 B만 생산해가지고 800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5를 넘어간다면요. 두 나라가 전부 다 A만 생산하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400, 0, 그 다음에 여기서 160, 0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1.5일 때 고민하는 나라는 이쪽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1.5가 되면 여기서 0부터 400, 600에서 0 이렇게 쓰면 되고 이 나라는 여전히 0, 800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1.5 넣으면 계속 A만 생산하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5를 기준으로 5보다 작으면 생산 안 하다가 5를 넘으면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0, 160, 그 다음에 여기서 800, 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각 가격대별로 본국은 1.5를 기준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외국은 5를 기준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RS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RS는 일단 PI가 1.5보다 작으면 누구도 A를 생산하진 않아요. 됐어요? 그럼 여기가 0이에요. 그 다음에 1.5에서 5 사이 있으면 A는 400개, B는 800개예요. 비율을 구하면 0.5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를 넘으면 이게 이제 560, 0이니까 A하고 B의 비율을 구하면 무한대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것만 찾으시고 요때는 0에서 0.5, 0.5에서 무한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자, 이래서 이제 나온 그림이 상대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간을 1.5보다 작을 때 하면 아무도 X 공급 안 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됐어요? 그 다음에 1.5가 되면 0부터 0.5까지 어느 점이든지 관계없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서 1.5에서 5 사이에는 0.5로 그대로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5를 넘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5를 넘으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걸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5일 때 이 지금 0.5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RD가 어디 오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는 가격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됐어요?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는 가격의 범위라고 했는데 이 범위를 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비교우위가 실현돼야 돼요. 오케이? 근데 비교우위가 실현된다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비교우위점을 생산했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이, 소비 가능 곡선이 커진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무역을 했을 때 소비 가능 영역이 커진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A, PB라는 국제 가격이 있는데 이게 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인 양국의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는 AA, AB 이게 1.5죠. 그 다음에 A, A 스타, A, B 스타 이게 5죠. 이 사이에서 오면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걸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뭔가 하면요. 이래서 무역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교 우위가 잠재적으로 있다가 아니고 잠재적 비교 우위가 실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잠재적 비교 우위가 실현될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WW 스타가 아까 국가간 상대 임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X 스타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X를 잘하는 정도, 그 다음에 AY 스타가 우리나라가 Y를 잘하는 정도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현재 WW 스타가 이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 본국이 X의 오위를 가지고 지금 외국이 Y의 오위를 가진 상황이거든요. 됐습니까? 이 경우에 이대로 돼야지 어떻게 되냐면 X는 본국이 싸게 생각하라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다 A죠, 지금. A, B. 이렇게 되면 A제는 본국이 싸게 생산하고 B제는 외국이 싸게 생산한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범위에 오면 이제 무역의 이익이 실현된다.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본다.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냥 아래쪽 방법을 써주시면 되는데 사실 위쪽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냐? 라고 보시면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래 위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A하고 AB 스타를 곱해봐요. AA하고 AB 스타를 곱해봅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네, 먼저 이 식을 곱하면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 AB 스타분의 AA 스타가 돼요. 됐습니까? AB 스타분의 AA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항이 오른쪽에 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항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 B 스타 없어져 가지고 A, B분의 AA가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보시면 이 경우에 WAA를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A를 생산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PA가 되고요. 그 다음에 W 스타 AB 스타를 하면 B국에서 이제 외국에서 B를 생산하는 비용이 돼요. 가격이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가운데 항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 우위가 실현되기 위해서 또는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아래쪽의 형태는 이제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품 가격이 어느 범위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조건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임금률이 어느 범위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른 조건이라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그 무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본국의 총 노동 공급량이 3,600으로 늘었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2,400이 있었거든요. 2,400이 있었는데 이게 3,60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외국은 그냥 놓고 본국의 경우에만 여기가 600이 있던 자리가 900이 되고요. 1.5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00이 있던 자리들이 다 600이 돼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를 따지지 마시고요. 부등호인 경우를 따져보시라고요. 그래서 부등호인 경우에 처음에 이제 만약에 이 경우에는 아무도 X 생산 안 하니까 여전히 0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여기서 X는 600, Y는 800이니까 여기가 0.75가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어차피 여기는 무한대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본국의 노동이 늘어난 것은 여기서 0.5가 있던 자리만 0.75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결국 나타난 조건은 뭔가 하면 아까는 0.5에서 꺾였던 선이 이제는 0.75에서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결국 국제 가격이 이 점에서 오다가 여기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 다시점에 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본국의 무역 이전 가격이 더 가까워진 것이기 때문에 본국은 불리해지고 외국이 이익을 더 보는 형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네. 22페이지를 보시면요. 본국의 노동 공급량이 늘었는데 교역 조건은 본국한테 불리하고 외국한테 유리하게 갑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미래 역설이라고 부르는 상황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렇습니다. 두 국가가 비교위에 따라서 생산 무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운송비가 발생해가지고 한 단위 재화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T%만큼 운송비로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무역으로 인한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1.5에서 5 사이, 양국이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1.5에서 5 사이예요. 됐어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운송비로 사라진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무역을 얻을 수 있는 범위는 얼마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지워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국과 외국이 있는데 본국이 MRT가 있어요. 본국의 MRT가 1.5예요. 본국의 MRT가 1.5예요. 근데 본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는 X제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되냐면 원래 본국이 A를 생산하는 기회비용보다 본국이 A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 나는 A를 수출할 애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는 뭐가 있냐면요, MRT BA라는 게 있어요. MRT BA. 그 다음에 PB PA가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뭔가 하면 외국이 B를 생산하는 기회비용과 외국이 B를 팔아서 얻는 그러한 상대 가격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근데 이 경우에 이게 이제 5인데 이게 5분의 1인데 이게 이제 이런 조건이 성립해야지 외국이 B를 수출할 요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써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MRT AB 스타는 5인데 이게 이제 PA, PB보다 이제 이쪽이 커야 된다는 였으니까 작아야 이제 B를 수출할 요인이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송비가 붙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나라는 지금 A를 수출했는데 A를 수출했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A를 수출한 금액에서 1-T만큼으로 이제 T만큼이 사라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B를 수출하잖아요. B를 수출했는데 그 수출 금액에서 1-T만큼을 곱해야 될 만큼 T의 비율만큼이 날아가 버린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럼 이걸 뒤집으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1-T가 아래에 붙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PA분의 PB라는 국제 가격은 원래는 1.5에서 5 사이에 있었으면 됐는데, 이해하십니까? 이제는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PA, PB가 1-T분의 1.5에서 네. 그 다음에
넘기면 1-t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어야 이 나라가 A를 수출하고 이 나라가 B를 수출하려고 한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비교해 보면 원래 1.5에서 5 사이에 있으면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t분의 1.5니까 이 값이 커지고 그 다음에 1-t가 오니까 5보다 작아진 상태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RD 곡선이 있을 때 네. RD 곡선이 1.5하고 5 사이에서 지나고 있으면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1-t분의 1.5는 이 값보다 큰 값이고요. 그 다음에 5의 1-t는 이 값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을 때만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폭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케이? 그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결국 운송비가 이제 발생하는 바람에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운송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아예 무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이 올라오고 위쪽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근데 요 두 개가 아예 붙어버리면요. 오케이? RD가 지나가지고 양쪽이 다 이익을 볼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원래 1.5에서 5였는데 T가 있어가지고 점점 좁아진다. 그래서 T가 충분히 커져가지고 이 둘이 같아지면 어떻게 하더라도 무역의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어져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식을 정리하면 1-t의 제곱이 이제 1-t의 제곱이 10분의 3보다 크다. 뭐 이런 조건이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정리해 보시면 t가 1 플러스 루트 10분의 3을 넘어가면, 오케이? 넘어가면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네, 그 수송비가 일정 비용을 넘어가면 무역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케이스를 여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역의 패턴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무역의 패턴에 따라서 양국이 이제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제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뭘 봤냐면요. 우리가 이제 상대 가격, 상대 임금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 임금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프린트로는 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프린트 9페이지에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오늘 모의고사 문제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X 단위로 측정한 실질임금, Y 단위로 측정한 실질임금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양국에서 이제 무역을 하기 전에 X를 단위로 나타낸 실질임금은 기본적으로 PX 분의 W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y를 단위로 나타낸 실질임금은 py분의 w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무역 이전에 우리나라 상품들을 썼기 때문에 ax분의 1, 그 다음에 ay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카도 모형 특징이 노동자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익이면 국민이 이익, 저 국가도 이익이에요. 자, 그럼 이 경우에 무역을 해서 이제 X는 본국 상품을 쓰고 Y는 외국 상품을 쓰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무역을 하더라도 X는 여전히 본국 상품을 쓸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X 단위로 나타낸 실질임금의 AX분의 1이라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무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외국 상품을 쓰게 돼요. 됐습니까? Y는 외국 상품을 쓰게 되는데 이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 상품의 가격은 X는 왁스고 Y는 웨이니까 외국 상품의 가격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식이 당연히 이제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게 원래 조건인 AY분의 1보다는 커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식에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외국 상품을 수입한 이유가 왁스는 우리나라가 싸지만 웨이는 어느 나라가 써요. 외국이 싸기 때문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보시면 AY를 올리면 웨이잖아요. 그 다음에 WAY가 올라가면 웨이잖아요. 그래서 Y가 외국 상품이 더 싸다라는 조건을 보면 분명히 이 값은 원래보다 커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양국이 모두 수출품 단위로는 실질임금의 변화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수입품을 더 싸게 사오면 수입품 단위로는 실질임금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상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나 수출품 기준으로는 불변, 수입품 기준으로는 증가가 나타난다. 따라서 리카도 모형에 의하면요. 노동자들이 손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카도 모형에서는 노동자들이 손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내용이 오늘 모의고사 문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의고사 문제 2번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이제 남북 화해하는 분위기라서 어떻게 남북 화해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문제들 좀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평화정착으로 직접 무역이 시작된다고 하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한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사올 게 뭐가 있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무역하면 북한 엄청 가난한데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이 싸니까 결국 우리나라 임금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럼 북한하고 무역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손해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어요. 북한하고 무역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자들한테는 손해다 라는 게 최소한 리카도 모형 입장에서는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제가 리카도 모형이 옳다는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리카도 모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해설 한번 봅시다. 자, 문제의 가정이 성립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의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남한이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아서 절대 우위를 가지는 상황이라고 할 때 이때 남한과 북한의 임금률이 같다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보시면요. AX분의 AX 스타가 제가 말하는 X의 상대적 우위도거든요. X를 몇 배 잘하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Y분의 AY 스타가 Y를 몇 배 잘하냐인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문제에 주어진 바에 의하면
X를 잘하는 정도가 더 커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모든 산업의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고 X 산업의 비교율을 가지고 있다를 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값들은 다 기본적으로 1보다 큽니다.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1시간 되는 걸 외국이 4시간 들고 북한이 4시간 들고 우리나라가 1시간 되는 걸 북한이 2시간 들고 이렇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임금률이 같다면 이게 1이겠죠.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나 북한이다 임금률이 같다면 잘 보세요. 왁스도 우리나라가 싸고 웨이도 남한이 싸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임금률이 같다면 북한은 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양국의 임금률이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같으면 남한 것만 사서 쓸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하락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절대 우위는 절대 수준인데 비교 우위는 비율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위는 없어도 비교 우위는 있을 수가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삼각형으로 나타내면 X를 더 잘한다. 둘 다 잘하는데 X를 더 잘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사각형 형태로 표현하면 비교 우위가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해가십니까? 이 경우에 만약에 북한의 임금률이 충분히 낮아져서 북한의 임금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 값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커져서 만약에 이런 관계가 왔다고 하자. AX분의 AX 스타 그 다음에 AY분의 AY 스타 사이에 만약에 W 스타가 왔다라는 것은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오기 위해서는 북한의 임금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북한의 임금률이 많이 떨어져서 만약에 이 사이에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X는 남한이 싸게 생산하는데 Y는 북한이 싸게 생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조건이 성립한다면 남한은 X를 싸게 생산하고 북한은 Y를 싸게 생산하게 된다. 오케이? 결론은 뭔가 하면요. 어느 산업에도 절대 우위를 갖지 못해도 임금률이 충분히 낮아지기만 한다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를 실현시킬 수가 있게 돼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비교 우위를 가지는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서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썼던 이 식 있죠. 삼각형 사이에 동그라미 오는 식은 여기 제가 삼각형 사이에 동그라미 오는 식 썼던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조건이며 1번에 대한 답은 북한의 임금만 충분히 싸면 북한도 팔 거 있다가 기본적인 답이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번에 대한 답입니다. 자, 북한하고 무역을 하면 북한에서 싼 상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남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남한 노동자들이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 보는 사람도 있지만 노동자들은 손해볼 것이다 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시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봅시다. 남북이 무역하기 전에 남쪽에 실질임금을 X 단위로 나타내면 AX분의 1, AY분의 1이었어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무역을 하고 나면 실질임금이 X 단위로는 여전히 AX분의 1인데 Y 단위로는 WW 스타 AY 스타분의 1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AY분의 1보다는 커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무역은 수입제 기준으로는 실질임금을 상승시키고 수출제 단위로는 실질임금을 감소시키지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리카도 모형의 가정이 성립하는 한 남북한 무역을 해도 남한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리카도 모형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리카도 모형에서는 무역을 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발생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리카도 모형에서는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일 것인가 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계 부분을 많이 썼는데 한계 부분은 사실 점수 있어봤자 1점입니다. 1.2점 불량입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해 보자. 리카도 모형에서는 무역을 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안 생긴다. 수출제 단위로는 불변, 수입제 단위로는 증가, 이게 나오게 돼 있다. 근데 리카도 모형이 성립하는 것은 임금이 충분히 신축적이며 노동의 부문 간 이동이 자유로운 장기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단기에서는 임금의 신축적 조정이 안 돼가지고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리카도 주장은 단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노동뿐만 아니고 자본도 함께 고려하는 핵시오린 모형에서 남북한 무역을 하게 되면 핵시오린 모형에서는 무역을 하면 결론이 뭐예요? 각국의 풍부하게 보존된 요소에 대한 분배 몫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요소에 대한 분배를 줄인다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무역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남쪽은 자본이 이익을 보고 노동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시오린 모형으로 가면 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가 맞는 말이 돼버려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역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다음 무역을 하면 과연 이익인가 손해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리카도 모형에서는 수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